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요즘 정말 많이 얘기하는 LLM, 이 대형 언어 모델의 답변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신뢰도를 좀 근본적으로 높일 방법은 없을까? 하는 분석입니다. 네. 뭐 GPT-4, 5나 클로드 같은 모델들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가끔 보면 좀 틀리거나 음. 맥락이 안 맞는 답변, 그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자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결국 LLM이 배우는 그 데이터 자체의 한계에 있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렇죠. 마치 넓은 바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건 떠온 바닷물 한 컵, 즉 학습 데이터뿐이다. 뭐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비유가 정말 핵심을 잘 짚은 것 같아요. 그 바닷물 한 컵이요. 네네. 그러니까 LLM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현실 세계의 그 엄청난 복잡성, 또 계속 변하는 역동성, 이걸 다 담아내지는 못하거든요. 음, 자료에서 지적하는 데이터 한계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는 소규모성. 그러니까 현실 전체가 아니라 그냥 일부 샘플이라는 거고요. 아하, 샘플? 네. 둘째는 지역성. 뭐 특정 문화나 언어에 좀 치우칠 수 있다는 거. 마지막으론 시점성. 아무래도 과거 정보 기반이니까요. 그렇군요. 과거 데이터. 네. 그래서 이런 한계들 때문에 모델이 좀 섣불리 일반화를 시도하다가 오류를 내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특정 지역의 독수리 사진만 잔뜩 학습시킨 모델한테 아프리카 독수리 사진을 딱 보여주면 이거 뭐지? 하고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학습된 정보, 그러니까 그 지역적 일반화랑 실제 현실, 전역적 현실 사이에 좀 간극이 생기는 거죠. 음.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냥 조류, 이렇게 학습된 카테고리가 실제 생태계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의미까지는 다 담지 못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제한된 데이터, 그 바닷물 한 컵만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 그러니까 바다 전체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뭐 그런 귀납적 추론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답변, 뭐 확률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 80% 확률로 독수리 이렇게 일단 내뱉긴 하는데 네, 일단 내놓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진짜 맞는지는 자기들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뭐 퍼플렉시티처럼 검색 결과를 활용한다 해도 그 정보 자체를 또 믿을 수 있나? 이걸 또 검증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정보의 신뢰도 문제가 또 있죠. 그럼 이런 한계를 좀 넘어서서 신뢰도를 높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바로 여기서 자료들이 제안하는 그 다중관점 평가라는 게 등장합니다. 다중관점 평가요? 네,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중 레이블 학습이라는 거예요. 다중 레이블 학습. 네, 예를 들어 독수리 이미지를 보고 그냥 독수리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맞히는 거, 이걸 이제 수평적 추론이라고 본다면요. 네. 이걸 넘어서서 독수리이면서 동시에 맹금류, 또 조류, 더 나아가 동물, 이런 여러 계층의 레이블을 한꺼번에 붙여서 학습시키는 거죠. 여러 개의 꼬리표를 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개념들 사이의 관계나 맥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좀 수직적인 추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오,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분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듯이 관계 속에서 파악하도록 만든다는 거네요. 네, 비슷합니다. 근데 그냥 레이블만 여러 개 붙인다고 해서 정말로 이해가 깊어질까요? 기존 방식이랑 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세요. 핵심은 그 관계성을 학습한다는 데 있어요. 관계성이요? 네. 여러 레이블을 동시에 예측하라고 요구하면 모델은 어쩔 수 없이 각 레이블, 예를 들어 독수리, 맹금류, 조류, 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나 포함 관계 같은 걸 스스로 파악해야 하거든요. 아, 이게 그냥 레이블 하나만 딱 맞힐 때보다는 훨씬 복잡한 패턴 인식을 요구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풍부한 맥락 이해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접근법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 바로 멀티모델 앙상블과 중첩 결과 활용이에요. 앙상블이라면 혹시 여러 모델을 같이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GPT-4, 클로드, 라마 같이 서로 다른 강점이나 학습 데이터를 가진 여러 LLM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답변들을 서로 교차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교차 검증. 예를 들어서 약간 좀 흐릿한 독수리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GPT-4는 한 85% 신뢰도로 독수리, 클로드는 88%로 조류, 퍼플렉시티는 90%로 맹금류 이렇게 답했는데 네네. 라마만 혼자 한 30% 이렇게 낮은 신뢰도로 엉뚱하게 비행기라고 답했다고 쳐보죠. 하하, 비행기요? 네. 그럼 이때 신뢰도가 너무 낮거나 다른 모델들이랑 결과가 너무 동떨어진 라마 답변은 빼버리고요. 네. 나머지 모델들이 좀 일관되게 가리키는 거 있잖아요. 독수리과 조류라는 그 중첩된 결과, 이걸 최종 판단 근거로 삼는 겁니다. 아하, 다수결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 방식을 쓰면 답변 정확도를 평균적으로 25%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우와, 평균 25%나요? 생각보다 향상폭이 꽤 크네요. 네, 상당하죠. 여러 전문가한테 자문해서 가장 의견이 일치하는 쪽을 따르는 거랑 좀 비슷하게 들리네요. 일견 타당해 보이는데요. 근데 여러 모델을 한꺼번에 돌리는 건 비용이나 응답 속도 이런 면에서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계산 비용이나 응답 지연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과제죠. 그렇죠. 하지만 자료들은 특히 오류 하나하나의 대가가 아주 큰 분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의료 진단이라든지 법률 자문 같은 영역에서는 이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아, 그런 분야에서는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네, 가령 여러 AI 모델이 어떤 의료 영상을 보고 80% 이상 일치하면서 평균 신뢰도 90% 이상으로 이거 악성 종양 의심됩니다. 이런 중첩된 결과를 내놓는다면요. 네. 그냥 모델 하나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렇죠. 훨씬 안심이 되겠네요. 실제로 이 접근법이 의료나 법률 분야 오류율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와, 40%나요? 네, 물론 비용 대비 효과는 따져봐야겠지만 신뢰성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확률 높은 답 하나를 찾는 걸 넘어서서 여러 관점을 교차 검증하고 또 합의된 결과, 그 중첩 결과를 통해서 판단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게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제시하는 핵심 방향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LLM의 한계를 일단 인정하고 그 한계를 좀 집단지성으로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단순히 오류를 줄이는 걸 넘어서요.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 LLM들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GPT-4.5는 이미지나 음성 같은 멀티모달 처리를 잘하고 퍼플렉시티는 최신 정보 검색 능력이 뛰어나고 클로드는 좀 더 윤리적인 답변 생성에 강점이 있고 이런 모델들을 의도적으로 잘 조합해서 앙상블을 한다면 아, 과연 어떤 새로운 종류의 지능적인 작업이 가능해질까? 그러니까 기존의 단일 모델로는 좀 하기 어려웠던 그런 작업들이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어쩌면 이게 단순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걸 넘어서 뭔가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청취자분께서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